네, 오픈 AI에 이어서 메타 역시도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의 경쟁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일반 인공지능, AGI란 인간과 비슷하거나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지능을 갖춘 이른바 꿈의 기술로 불리는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지난주 후반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의 주가도 폭발했습니다. 메타 출사표가 가는 화력의 의미,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알겠는데 일반 인공지능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하던데 이게 뭘까요, 박사님? 이제 그 인공지능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AI라는 인공지능은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교육시켜 놓은 분야에서만 작동하는, 이를테면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우리 단순한 계산기도 오른쪽으로 두드리면 플러스를 하고 왼쪽으로 두드리면 마이너스를 하라라는 것도 사실상 하나의 인공지능입니다만 사람이 시키는 대로 미리 짜놓은 대로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생성형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챗GPT도 사람이 공부시킨 것만 그 범위 내에서 똑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AI를 넘는 본격적인 인공지능을 이 학계에서는 AGI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G는 General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General이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인데 모든 인공지능을 다 모아놨다.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인공지능과의 AGI와 AGI의 가장 큰 차이는 AI는 공부시킨 대로만 작동하는 데 반해서 AGI는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공부도 하고 저런 공부도 하고 그건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되겠죠. 인공지능이 훨씬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의 사실 이제 우리 최종 목표가 사실 AGI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대목은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이 나오면 로봇이 나오면 로봇이 사람을 때려잡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바로 AGI에 대한 걱정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생각하고 학습하고 창작하고 근데 이게 점점 강해지는데 사람의 IQ는 그 수억 년 전에 비해서 아주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불원간 AGI가 나오게 되면 사람을 완전히 능가하게 될 수도 있다. 인간과 같은 모든 지적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을 모두 압도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고지능 반도체 칩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도 굉장히 호재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 저커버그가 아주 글 하나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 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메타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타는 그동안에 메타버스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AGI를 지향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AGI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AGI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반도체가 성능을 좌우하는 거니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최고성능 AI 칩 H100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거든요. 나오는 대로 바로 고가에 팔리고 있는데 이것을 35만 개를 메타가 독식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메타하고 엔비디아하고 어떤 짜고 친 게 아니냐. 어떤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메타가 협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뭐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요. 아무튼 이 메타의 인공지능 AGI 진출 소식이
엔비디아 주가를 아주 폭등세로 몰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무거운 주식이 4%가 넘게 올랐으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은데 사실 뭐 메타만 이렇게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무기를 엔비디아가 공급하고 있다 이런 묘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AGI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갖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앞으로도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메타의 저커버그가 AGI 개발을 가속화한다. 이게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반론이 있어요. 무책임하고 아주 악의적이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GI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윤리적,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질 않아요. 누군들 AGI를 다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AGI를 지금 섣불리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켰다가는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파멸이 올 수도 있다. 또 나쁜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을 조작을 해서 어떤 인간 세계에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공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작년에 그 유명한 쿠데타 사건, 올트만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건. 챗 GPT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젊어요. 아버지는 아니고요. 뭐 챗 GPT를 좀 앞장서 삼촌 정도.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사회에서 올트만을 쫓아내려고 추진했느냐.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관련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오픈 AI에서 AGI로 갈 수 있는 상당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올트만이 주도를 하고 그 기술 개발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사들과 올트만 간에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트만이 말을 안 듣자 너 나가라 하고 싸움을 했다. 이런데 사실 그 인공지능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힌턴 교수가 구글에서 녹을 받고 구글에서 딥마인드라든지 인공지능을 쭉 개발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구글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오게 된 그 계기도 AGI 쪽에 현재 윤리적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겠다고 뛰쳐나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메타가 그 저커버그는 이런 전 세계의 걱정과 우려를 전혀 도외시하고 본인만 살겠다고 AGI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고 발표를 한 거 아니냐. 특히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저커버그가 왜 이렇게 갑자기 AGI를 들고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그 애플이 2월 1일 날 지금 비전 프로를 공개합니다. 자, 비전 프로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저커버그의 회사 이름은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생명을 다했다. 이래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로서 메타로 전환을 했어요. 이름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가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페이스북 이 메타가 그 기술주에서 탈락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타를 애플까지 들어오면 가뜩이나 안 되는 시장이 그 페이스북 메타로서는 회사의 존립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을 하자. 그래서 AGI를 치고 나간 것으로 그렇게 재계에서는 분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오면 메타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정면 승부수를 던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로는 미래에 열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겉으로는 계속 하는 것 같지만
회사의 주력 상품을 그 일반 인공지능 AGI 쪽으로 이제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오픈 소스를 곧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AGI 부분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공지능 부분에서 선점 효과를 노려서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요. 오픈 소스를 들어와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메타가 만든 AGI 오픈 소스를 가져가기도 하고 거기서 그 기반으로 새로 개발된 것을 좀 더 가미하기도 하게 되니까 사실상 AGI의 플랫폼을 메타가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이 적은 회사는 감히 추진을 못하는 것인데 메타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 메타의 이런 이제 보관이 잘 되려면 AGI도 길이 확 열려야 될 텐데 학계나 산업계에서 AGI는 뭐 빨리 하는 게 낫다 아니면 좀 속도를 조절하는 게 낫겠다 대세적인 건 아직 없는 거죠? 아직 갑론을박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가 바로 AGI 문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고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AGI를 서두르는 것은 좀 문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AG 뭐 어차피 가야 될 기술이라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 국제 표준, 특히 핵폭탄을 만드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인류에 큰 재앙이 되는 핵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원료 이런 것의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IAEA에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제 없이 사람들에게 핵폭탄 만드는 틀을 만드는 것을 메타가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 모든 사람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것은 인류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려를 사게 하는 메타 이번 또 신산업 소식이었네요. 알겠습니다. 메타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국내로 돌아와서 내신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인의 적으로 꼽히던 이 기업이 달라졌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쿠팡의 얘긴데요. 쿠팡이 LG생활건강과 5년여간의 전쟁을 끝내고 다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작전상 후퇴일 수 있는데 이 소식도 살펴보죠. 박사님,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으로 LG생활건강의 뭐 세제, 치약 이거 다시 주문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 뭐 우리로는 화장품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뭐 치약이라든지 각종 생활용품도 모두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5년 전에 정확하게는 4년 뭐 11개월 전에 쿠팡과 한판 크게 붙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LG생건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갑질이 인정된다 해서 그에게 그 불과금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여기에 쿠팡이 지금 또 행정소송을 했어요. 33억을 부과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 행정소송이 원래 이달 초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행정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쿠팡과 LG생활건강이 타협을 했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그동안에 쿠팡을 둘러싼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회사들끼리의 싸움, 이 극적 타결을 맞은 게 왜 이렇게 갑자기 타결됐을까? 물론 쿠팡과 LG생건이 서로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때린 거는 그대로 유효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법원은 행정소송 심의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벌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싸움의 주체가 우리는 이제 잘 지내기로 했어. 이렇게 되면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맥이 좀 빠지겠죠. 난감하죠. 예, 그런 면에서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데 쿠팡이 좀 뭐 아쉬운 상황이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G생건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쿠팡이 찾아와서 싹싹 빌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쿠팡에 물건 파는 게 나쁠 건 없어서 앞으로 그런 갑질을 안 한다라는 그런
전제만 있다면 물건 팔겠다 이렇게 해서 LG 생활건강 쪽이 조금 큰 소리를 치는 입장인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쿠팡은 사방 도처가 적입니다. 왼쪽 오른쪽 뭐 하늘 아래 하늘 땅 이를테면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미국계 회사인 존슨앤존슨, 유니레버 거기다가 11번가까지 그밖에 소송은 아니지만 사실상 경쟁을 하고 있는 적들도 많이 있죠.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중국계 요즘 가장 강력한 적이죠, 사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LG 생건과의 4년 9개월 전 싸움 가지고 과연 계속 티격태격할 필요가 있느냐. 더더군다나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아직도 화해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만약에 행정법원이 갑질을 인정해버리면 쿠팡으로서는 치명타를 맞게 되는 그 대목이 하나 있고요. 자, 그거보다는 지금 재계에서는 코카콜라 효과를 얘기합니다. 코카콜라가 여기 왜 등장할까요? LG 생건이 코카콜라를 독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네. 네, 한국에서. 그런데 최근 한 달 전에 LG 생건이 알리의 코카콜라를 거기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동안에는 코카콜라가 쿠팡하고 싸움이 되니까 쿠팡이 취급하지 않으면 뭐 LG 생건은 LG 사이트라든지 또 다른 사이트에 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강력한 경쟁자 중국 알리가 들어왔는데 코카콜라하고 알리하고 판매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가 알리로 주문하면 코카콜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데 쿠팡한테는 난감해지는 거죠. 쿠팡에 들어가면 코카콜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LG 생건이 이뻐서라기보다도 알리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 코카콜라도 없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 그런 요인.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바로 CJ하고의 싸움이 지금 계속 확대되었잖아요. 그러면 적이 굉장히 강력한 적을 만났는데 LG 생건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쿠팡이요. 자존심을 구기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한 게 사실상 처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은 잘못을 잘 인정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 일련의 이제 제조회사들, 제조공룡들과 싸우고 있는 게 그 납품가 때문인가요? 납품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유통과 제조업 회사들은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뭐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물량도 집어넣고 가격도 조절하고 싶은데 쿠팡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건 좋은데 이를테면 갑질을 하는 이를테면 코카콜라가 쿠팡에 들어오면 쿠팡 아닌 다른 곳에서는 코카콜라 팔지 마 한다든지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쿠팡의 가격 정책과 관련해서 최저가 정책 다른 사이트에 파는 것보다 쿠팡에 파는 건 더 싸게 팔아야 돼. 이런 거 특히 LG 생건이 주장한 그 갑질의 한 사례를 보면요. 만약에 물건이 잘 안 팔리면 그 피해를 제조업체한테 물려버린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서로 간의 주장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는 구체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갈등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CJ제일제당이랑은 특히나 이제 햇반 전쟁으로 대표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좀 잘 풀릴까요? 그렇습니다. 이 CJ와 이 쿠팡은 그야말로 강대강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웬만한 제조업체는 유통업체 앞에 특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통업체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CJ는 사실 제조업체 중에 1등인데다가 CJ 자체가 또 동맹군을 형성을 해서 엄청난 유통업계에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이버라든지 뭐 저 컬리 이런 쪽까지도 지금 CJ 동맹군에 들어가 있거든요. 반쿠팡 연대로. 그렇습니다. 또 신세계와 롯데까지도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쿠팡이 지금 꼬리를 내리기도 뭐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LG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좀 적의 화력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CJ제일제당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LG생명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 어떤 레버리지가 될지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오는 대로 박사님 또 짚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